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힘든 시기가 없겠습니다. 화부단행 이런 말도 있는데요. 나쁜 일은 연이어서 계속 오죠. 혼자 오지 않고. 자, 이 전 대표를 따랐던 또 이 전 대표가 키웠던 주요 당직자들 출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국대다, 나는 국대다 출신 오디션 1등 한 분이죠.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로 이직했다는 소식. 주위 사람들이 좀 떠나고 있다. 뭐 요즘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엽 평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박민영 전 대변인이 참 이준석스럽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네. 사실은 정치를 하게 되면 예. 주변 사람과의 교류, 만남, 그리고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책임지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박민영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준석과 가까울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고, 또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이준석 대표를 위한 입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 이준석이라고 볼만도 할 텐데, 그래서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코너에 몰렸을 때도 그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쓴소리를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실의 청년 대변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죠. 물론 윤석열 정부가 뭐 청년을 좀 배려하고,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좀 그립을 좀 강하게 잡고 있는 청년의 영역, 2030의 영역, 그래서 그걸 조금 어떤 식으로라든지 좀 무너뜨리고 그 어떤 그립을 좀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단타성 어떤 뭐랄까 이벤트로 2030이나 청년의 표를 가져온다는 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런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단선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준석 대표 체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당내 분란도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끝나진 않죠.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통령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의 변화에 발맞춰서 당내를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을 비롯한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수순이 완전히 다른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박민영 이준석스럽다, 그런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혹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이분이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뭐 그런 분이 사실 아니잖아요. 이분 때문에 뭔가 뭐 상황이 반전이 된다든가 지지율이 반등한다거나 그럴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전 대표는 뭐 크게 흥분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같은 대변인이어도 근무 환경은 다르다. 젊음이란 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오타를 낸 거라고 봐야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일부러 조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 SNS 메시지는요? 이준석 대표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저렇게 오타까지 쳐가면서 일부러 글을 올린 거 보면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당의 대변인이 대통령을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상황의 주인공이 박민영 대변인이었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논란이 컸습니까? 그런데 며칠 만에 자리 보장받고 말을 갈아탔습니다. 자, 이걸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야, 청년들이 참 젊다고 다 청년은 아니구나. 젊어도 철새가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종의 이준석 고사작전에 자리 보장받고 말 갈아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이준석 대표 주변에서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알아서 해석하시라는 식의 오타로 그 정도쯤으로 아마 이제 가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박민영 전 대변인이 이제 청년 대변인이라고 하는 대변인 타이틀을 씁니다만, 청와대 안에서는 좀 5급 행정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위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직원이, 참모들이 켜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뭔가를 베푸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문제는 뭐였냐면 정무와 기획이 없다. 그래서 매번
그냥 임기응변식의 대응만 한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뭔가 참모들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 아이디어를 네. 내서 당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할지에 대한 묘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좀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초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뭐 과연 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쓴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이분을 채용을 했다. 그런데 과연 뭐 이 자리가 쓴소리를 하는 자리일까요? 대변인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른바 2대 남 끌어안기의 상징적인 영입이 될까요?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글쎄요, 뭐 본인이야 뭐 제가 자리 보장받고 라인 네. 갈아탔어요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에게 했던 쓴소리가 결국은 대통령이 그거를 포용해서 쓴소리를 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먹히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약속했던 사실은 박민영 대변인의 이 청와대 대통령실로의 이직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지금의 어떤 그 인사 논란의 어떤 그 돌파구로서 예. 청년들을 대거 기용하는 이런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만약에 맞는 전망이 되려면 이 박민영 대변인이 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를 들어 20대, 30대 청년들이 중용이 돼야 됩니다. 네. 공약 때도 얘기했죠. 30대 장관들 2-3명 이상 만들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름 윤석열 정부가 인사 쇄신을 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겠지만 네.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역시 이준석 죽이기 위해서 예. 뭐 일종의 그 꼼수를 부렸구나 예.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 부분은 뭐 윤석열 정부가 30대 스타 장관을 기용할지 예. 이런 거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은 뭐 이분이 사람을 충성하지 않고 배신을 하지 않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퀴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대통령실에서 그 메시지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충분하냐 뭐 이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민영 대변인의 지금까지의 발언이 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민주화 세대의 잔재 청산 및 세대교체 교두보라는 믿음에서 한 거고 또 전교조, 민주노총, 시민단체 같은 악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기대에서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죠. 이외에도 아이디가 동일한 아이디로 일배 용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동생이 쓴 거다 이런 변명 같은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뭐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뭔가 좀 논란거리를 하나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내뱉었던 얘기들을 주워 담기가 참 어렵다는 게 정치인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때때로는 본인을 다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맞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민영 전 대변인도 그동안에 대변인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바른정당을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도 주변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눈 대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된 거죠. 네. 자, 뭐 저는 뭐 저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공직을 갖는다는 거, 공직을 맡는다는 거,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 공직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느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쓴소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쓴소리하고요 PC주의라고 할까요? 뭐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네.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중학생도 얘기할 수 있고 정말 그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지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정치권에서 쓴소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또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주요 국면에 그런 발언을 과연 과감 없이 쏟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맞아야지 그걸 우리가 쓴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냥 단순히 청년이니까 청년의 어떤 입맛에 맞는 얘기를 대통령을 만나는 사석에서 혹은 공석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다. 그건 쓴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논란을 불러왔고 또 과단성 있는 이런 발언들도 해왔던 그런 사람이라서 어쩌면 여기서 말실수를 한 번 더 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들어가서 대통령실 들어가서 공직의 무게를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대통령실 비상에 걸렸는데
일단 뭐 취임 100일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데 참모진 개편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플러스 개편, 홍보나 정책, 정무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개편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20%대까지 추락한 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난 휴가 기간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변화를 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본인의 이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성대로 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고 믿었던 이런 관계를 쉽게 단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혁신 이런 부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국민적인 요구가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등 떠밀려서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관성을 버리느냐 예. 아니면 능동적으로 이제는 일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느냐 그 기로에 있고 그 타이밍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일들이 어떤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소위 노련한 전직 의원, 선수가 정무특보로 들어가서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일단 정무특보 말 듣고 청와대가 움직일까요? 좀 그런 점에서 그러네요. 예. 대통령실장, 비서실장 정도 돼야 됩니다. 네. 이거는 개편이 불가피한데 당장 지금 정무 컨트롤 기능이 전무예요. 이번 수해 대응 때도 예. 사망 사고가 난 사진을 가지고 대통령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올렸다가 구설수에 네. 올라서 바로 내렸죠. 그 다음에 수석 한 분이 또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비 오면 퇴근하면 안 되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입니다. 자, 이렇게 비 한 번 잘못 크게 내렸는데 대통령실이 우왕좌왕하면 예.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정무특보 몇 사람 들어온다고 대통령 비서실이 빠릿하게 움직이겠느냐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대통령실 자체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개편에 휩싸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의 불안감 좀 잦아들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